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관심 논문을 계속 꺼내서 읽으실 수도 있고 원문을 바로 보기 편하실 수 있는 코페니오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연구 성과 관리와 네트워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퍼블런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코어 컬렉션이라고 하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SCI급 논문, 저널을 그리고 논문들이 담겨져 있는 핵심 컬렉션이 있고요. 그를 중심으로 다른 스페셜 에디션들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거 그리고 동물학 그리고 푸드 사이언스, 그리고 농축산과 관련된 거, 그리고 매드라인, 인스펙이라고 해서 물리학, 공학, 그리고 화학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코어 컬렉션을 소개해드리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컬렉션에 보시면은 흔히들 SCI급 논문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SCI-E, SSCI, AHCI로 이제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고요. SCI-E 같은 경우가 과학 분야에서의 SCI급, SSCI가 사회과학 분야의 SCI급 저널, 그리고 AHCI 같은 경우에는 인문예술학에서의 SCI급 저널들을 세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회 학술지인 컨퍼런스 프로시딩 사이테이션 임팩트라고 해서 CPCI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CPCI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와 관련된 BKC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CI라고 해서 SCI에 들어가기에는 영향력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ESCI라고 해서 Emerging Source Citation Index라고 해서 총 6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저널 세계화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SCI 인덱스를 개발하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CI급 논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CI급 영향력 있는 논문들은 저널 같은 경우에는 18,000편 이상, 그리고 컨퍼런스 프로시딩 그러니까 컨퍼런스 논문집 같은 경우에는 18만 편 이상, 도서 같은 경우에는 8만 편 이상,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분야와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와 저자의 소속 기관, 그리고 인용 정보를 100%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먼저 접속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기본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본 검색에서는 검색어를 연산자를 활용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산자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1900년부터 현재까지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실 때는 어떤 검색 범위에서 검색을 하실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검색 범위, 검색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설정을 하셔가지고 검색의 범위를 좀 더 좁혀나가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선택 목록 아래에 코페니오 락커라고 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문 보기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코페니오까지 이렇게 바로 가기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제공되고 있는 19개의 검색 필드를 보여드리면 19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어명과 그리고 영문명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필드 중에서 주제,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검색 필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과 키워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쓰신 저자분이 작성을 하신 저자 키워드와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가 추천해주는 키워드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필드에서 검색을 다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주제 검색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세 군데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연구기관 검색 중에 연구기관명 및 주소가 있는데 확장된 연구기관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OE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이 필드가 있습니다. OE 같은 경우에는 저자분들이 논문을 작성을 하실 때 오타를 발생을 하시기도 하시고 기관명이 변경이 되기도 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기관명을 안 쓰시는 저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웹업 사이언스가 다 수정을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인덱스에서 검색을 하셔서 기관명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논문 없이 한 기관의 논문을 다 검색을 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 OE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색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을 연산자 3개가 있습니다. AND, OR, NOT이 있고요. AN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색어 2개, 예를 들어서 A, and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동시에 있는 교집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는 A, OR, B로 했을 때 A와 B 줄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다 검색해라라는 뜻입니다. 합집합을 의미하고 있고요. no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 not B라고 했을 때 A가 검색된 것 중에서 B가 들어간 거를 제외시켜라. 여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and, or와 not의 3개의 부을 연산자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연산자 외에 저희가 검색을 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호 연산자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검색하실 때 쓰시면 좋으세요. 아니면 혹은 이렇게 and, or와 not 같은 연산자를 단어로 인식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먼저 예를 들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에 지금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이에 다른 단어가 있고 intelligence가 있었을 경우에도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따옴표를 하셔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찾고자 하시는 논문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 스타 표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호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본의 뒤에만 스타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카본도 검색을 하실 수 있지만 카보네이트, 카본 뒤에 다른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것도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동사 뒤에 변형 같은 거를 검색을 하실 때는 스타 표시를 하시면 좀 활용하시면 좀 검색을 풍부하게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달러 표시를 보여드리면 한자 이하의 글자 수가 포함된 단어의 검색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가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 2가지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달러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알파벳 하나가 있거나 또는 없거나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호 연산자입니다.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달러 표시와 조금 다른 점은 적어도 하나 이하가 아니라 무조건 한 개의 알파벳이 포함된 단어를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펠링이 달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검색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니어 연산자에 대해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니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ND 연산자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A and B라고 했을 경우에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니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니어를 썼을 경우에는 최대 15개까지의 단어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이즈가 제거되고 좀 더 딥다이브해서 나에게 딱 맞는 논문을 찾고 싶으실 때 니어 연산자를 AND 연산자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거에 좀 더 나아가서 니어 15개의 사이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니어 연산자 옆에 슬러시에 숫자를 이렇게 붙이셨을 경우에는 딱 거기 A와 B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에 단어의 숫자를 정화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예시가 커피 트리로 되어 있는데 커피, 니어, 숫자 2의 트리를 했을 경우에는 커피 트리와 커피와 트리 사이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 커피와 트리 사이에 단어가 2개 들어가 있는 것까지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 숫자를 쓰지 않았다면
커피와 트리 사이에 단어가 15개가 있어도 15개까지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니어 연산자를 쓰지 않으시고 엔드 연산자를 쓰셨을 경우에는 커피와 트리 사이에 이렇게 단어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거리를 무한 확정했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니어 연산자를 좀 쓰시면은 좀 더 찾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논문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기호 연산자입니다. 세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연산자세요. 그래서 연구기관명 및 주소에서만 사용을 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검색 필드에서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AND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세임 연산자를 예시가 성균관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가 서울에도 캠퍼스가 있고 그리고 수원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확장된 연구기관명으로 성균관대만 검색을 하셨을 경우에는 서울과 수원 캠퍼스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성균관대학교의 논문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원에서 나온 논문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수원을 쓰시면은 이렇게 성균관대학교와 수원이 같은 줄에 있는 것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논문을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세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명 및 주소에서 특히나 학과 단위의 논문을 검색해서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된 결과를 좀 더 계속 결과를 좁혀나가서 맞는 논문을 찾기 위해서 필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필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분류한 연구 분야의 굉장히 작은 소분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3개의 분야가 추가되어서 총 254개의 분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총 3개가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이전에 없던 것은 퀀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추가가 됐고요. 과거의 플래닝 앤 디벨롭먼트라는 연구 분야가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되어서 2개의 분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254개의 연구 분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오픈 액세스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저널 구독의 상황과 관계없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논문을 저희가 오픈 액세스라고 하고 있고 오픈 액세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서 많은 저널을 보고 있지 않은데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오픈 액세스 필터를 사용을 하시면은 무료로 볼 수 있는 논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분류한 연구 분야로 150여 개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중분류 정도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세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학 분야 SCI급, 사회과학 분야 SCI급, 그리고 인문예술학 분야 SCI급 외에 CPCI, BKCI, ESCI로 분류되는 세계인으로 이 논문들이 어느 소스에서 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를 사용을 해서 후행 연구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먼저 검색이 된 선행 연구 검색 결과를 보시면 이제 필터도 사용을 하시고 연산자도 활용을 하셔서 정말 나에게 맞는 논문이 검색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인용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인용 보고서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이 인용 논문을 분석을 하셔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이어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 분야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떤 연구자들이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인용된 연구 논문들을 어떤 연구 펀드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미 등록을 하셔서 아이디를 갖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없으신 경우에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을 하셔서 학술 DB의 웹 오브 사이언스 경로로 접속을 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저널 목록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를 이동하셔가지고 웹 오브 사이언스를 찾으셔서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접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경로로 접속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가능하면 기관의 이메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셨을 때 이메일로 이제 확인 코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등록 서식을 작성을 하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데모는 어떻게 진행을 드릴지를 말씀을 드리면 특정 키워드로 먼저 논문을 검색하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검색된 논문 결과들을 가지고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 결과를 계속 좁혀나가서 나에게 맞는, 정말 딱 맞는 논문을 찾는 법, 그리고 검색 결과를 분석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아니면은 어떤 연구 기금에서 많이 펀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검색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연구들을 가지고 후행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그 후행 연구를 분석하는 법,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서 최신 연구 논문을 받아보는 것, 이렇게 해서 크게 5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가서 지금 다들 등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사인인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해서 제 이름이 이렇게 뜨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라는 이 마크 위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국어로 바꾸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이렇게 페이지가 변경이 되게 되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인사이트, JCR, ESI, 엔드노트, 퍼블런스, 코페니오라고 해서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프로덕트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는 버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아래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핵심 컬렉션 이외에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거는 저랑 똑같이 안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기관의 구독 상황에 따라서 아마 구독을 하고 계신 그런 데이터베이스만 보이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핵심 컬렉션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핵심 컬렉션을 선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검색은 기본 검색과 인용 문헌 검색, 고급 검색, 저자 검색, 구조 검색 이렇게 5가지의 탭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본 검색을 위주로 교육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전에 제가 했던 교육과는 좀 다르게 고급 검색으로 넘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바로 아래에 내려오시면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간을 설정하실 때는 사용자 지정 연도 범위를 하실 수가 있고 전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1900년부터 현재까지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지금 1900년으로 안 보이고 아마 다른 숫자가 보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관에서 어느 정도를 구독을 하고 계신지 그 구독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추가 설정을 드랍다운을 해서 보시면 저는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에 있는 모든 색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구독 상황에 따라서 SCI2만 보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우선 다 체크를 하고 검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전월명 자동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접속을 하시면은 한 개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요거를 아래를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3개까지 한 번에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편하신 대로 3개로 하실지 아니면 하나로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하나가 편해서 하나로 설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검색 필드에서 검색을 할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주제는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 및 그리고 키워드 플러스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키워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 그리고 저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확장된 연구 기관명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냐면 이 확장된 연구 기관명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이 조금 달라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된 연구 기관명을 클릭을 하시면 검색창 아래에 이렇게 책임에서 이용 가능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A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0부터 9까지로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색인이 되어 있는 기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하버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를 이렇게 찾기를 하면 하버드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나 하버드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찾고자 했던 학교는 이렇게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찾고자 했던 거고요. 여기서 D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자분들이 어떻게 주소명을 쓰셨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저희가 코렉션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관명 안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하버드에서 나온 논문 다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아래에 하버드 대학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하버드 대학교가 확장된 연구 기관명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1900년부터 그럼 현재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논문을 썼는지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이렇게 썼구나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기를 해서 주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바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연구 주제는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요즘에 좀 핫한 주제여가지고 저도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따옴표를 제가 쓰고 데이터 마이닝을 검색을 할 건데 따옴표를 쓰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엔드라든지 데이터 그냥 따옴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엔드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띄어쓰기가. 그러면은 데이터 많은 단어가 있고 마이닝 이런 경우에도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 마이닝을 검색을 하시려면 이렇게 따옴표를 쓰셔서 검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연도 범위를 드랍다운해서 보시면은 모든 범위 외에 최근 5년, 연도계, 최근 4주, 2주, 현재주, 그리고 사용자 지정 연도 범위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해서 2014년부터 그리고 2019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약 3만 개 정도의 결과가 보이게 되고요. 이 숫자 같은 경우도 다르게 보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마스터 아이디다 보니까 전체 모든 색인에서 다 검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기관의 구독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SCI 2만 보고 계신 경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색인을 다 추가로 보고 계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웹 오브 사이언스는 검색을 했을 때 필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줄여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검색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3만 개 정도 나온 논문을 다 읽으실 수는 없으세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게 부족하실 수가 있으셔서 그때 필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검색 범위를 계속 좁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터를 설명을 드리면 왼쪽이 필터가 쭉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내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필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트로피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해당 분야에서 인용 빈도가 높은 논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 모양 같은 경우에는 화제의 논문이라고 해서 해당 분야 내에서 화제의 논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바꾸면 Highly Cited Paper라고 해서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ESI라는 곳에서 분류한 연구 분야의 대분류 22개 분야 중에 안에 있는 논문을 인용수를 기준으로 상위 1%의 사이테이션을 받은 논문을 저희가 Highly Cited Paper 국문명으로는 인용 빈도가 높은 논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불꽃 모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2개 연구 분야에서
출판된 지 2년 된 논문 중에서 그 2년 된 논문이 2개월 동안 받은 사이테이션이 세계에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논문을 저희가 핫페이퍼, 화제의 논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기관도 있으시고 지금 보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보이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를 구독을 하고 계시면 이 필터를 같이 연동이 돼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줄여서 보시면은 출판 연도, 제가 논문이 출판된 연도이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 254개 중에서 여기 지금 데이터 마이닝으로 검색된 그 데이터의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인지 프로시딩인지 리뷰인지 북인지 아니면 에디터 머처리얼인지에서 다양한 문서 유형을 보실 수 있는데 많이들 연구자분들은 아티클과 프로시딩과 그리고 리뷰를 많이 보셔서 이거 세 개를 필터를 적용해서 나는 이거 세 개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범위 재설정을 누르시면 검색된 논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두 보기 옵션을 클릭해서 내리시면 연구비 지원 기관이 어디에서 많이 펀드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 미국, 인도, 잉글랜드, 스페인 이렇게 국가가 분류되어 있는데 한국이 없는 게 조금 이상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는 논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5개에만 보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올려보시면은 연구비 지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상위 5개. 그래서 필터에서는 상위 5개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국가 같은 경우 추가 옵션 값을 클릭을 해서 펼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마이닝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하고 한번 캐나다와 그리고 독일, 인도, 미국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나온 논문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범위 재설정을 누르시면 논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웹 오브 사이언스 세계인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필터 중에 드랍다운해서 보시면은 CPCI라고 해서 학회 논문집, 그리고 SCI2, SSCI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추가 옵션 값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북과 관련된 거 아트, 그리고 북 소셜 사이언스, 인문학 분야 이런 거를 빼고 과학 분야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제외 버튼을 누르시면 또 이렇게 논문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해서 논문 숫자를 계속 줄였을 때 웹 오브 사이언스는 과연 어떤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논문이 지금 제일 먼저 1번부터 쭉 거의 10,000개 가까이가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순위로 지금 논문이 정렬이 되어 있을까라고 보시면 정렬 기준이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위에 보시면 이거를 저는 인용수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 넘버가 많은 것부터 이렇게 지금 정렬을 다시 한 거고요. 처음에 검색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논문의 제목, 저자, 그리고 저널명, 그리고 또 언제 출판이 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초록 보기를 해서 초록까지는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인용수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몇 번 인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인용 빈도가 높으니까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용 횟수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용 횟수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밑에 있는 두 번째로 되어 있는 논문을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논문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왔을 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지금 논문의 제목 그리고 저자의 풀네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기를 했을 때는 저자분들 모두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룹 저자도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랑 오키드 넘버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오키드 넘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아이디나 오키드 넘버를 가지고 계신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 업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셀에 2014년도에 퍼블리시가 됐고 문서용한 아티클, 제가 아티클로 범위를 좁혔고요. 저널 임팩트 팩터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지난 9월에 아니라 지난 8월에 웹 오브 사이언스의 JCR의 저널 임팩트 팩터가 최신 버전이 나왔고요. 그게 바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셀의 저널 임팩트 팩터는 36이 좀 넘고요. 셀 같은 경우에는 JCR 범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범주 내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고 4분 인수가 다 Q1에 있는 저널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JCR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는 이 창의 경우에는 혹시 안 보이시는 기관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JCR을 구독하고 계신 기관에서만 연동을 해서 이렇게 바로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초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키워드 플러스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추천드리고 있는 이 논문에 해당하는 키워드 그리고 작성자의 교신 저자 정보 이렇게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기관 고급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USA는 제가 국가를 아까 미국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보시는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해서 연구비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 연구비의 선정 번호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연구비 지원은 이렇게 텍스트로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표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텍스트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 표시하고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식별 번호라고 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각 논문에 부여한 주민번호 같은 거죠. 그 논문 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논문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헷갈리시다 싶으실 때는 엑셀에 그 웹 오브 사이언스 식별 번호를 UT코드를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논문을 찾으실 때 좀 편하게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른쪽을 다시 쭉 올려서 스크롤을 올려서 먼저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이제 인용 네트워크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해당 논문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총 544번 인용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용 알림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용 알림 만들기는 좀 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용 횟수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이외에 다른 전문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인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용한 논문이 39편인 걸 보실 수가 있고 릴레이티드 레코드 보기라고 해서 하나라도 같은 레퍼런스가 있는 논문들을 저희는 다 관련이 있는 연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레코드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39편의 레퍼런스를 하나라도 공유하고 있는 논문이 47편이 좀 넘는 걸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가장 최근에 인용한 인용자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사용하기 제가 앞에서 검색된 결과 화면에서 이거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용하는 횟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렇게 논문 검색을 한다. 전문 보기를 클릭을 했거나 또는 이 논문을 엔드노트라든지 외부 다른 프로덕으로 내보내기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카운팅을 해서 인용이 될 때까지의 시간 텀을 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논문을 어떤 연구자가 읽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연구자가 이 논문을 레퍼런스로 하려고 이렇게 많이 다운로드를 해서 전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용 횟수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80일 동안에는 2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SCI에서 온 걸 확인하고요. 그러면 인용 알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알림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인용 알림 만들기를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꼭 등록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렇게 알림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된 이메일로 이렇게 형식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용 알림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요 해당 논문이 인용이 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주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자가 이 논문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로 논문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과연 내 논문을 누가 인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발전시켰을까 이런 것도 설정을 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 검색 페이지에서 이 논문 다음 논문을 바로 읽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박스 위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앞뒤로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다음 논문을 이렇게 넘겨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기가 위에 지금 논문 제목 위에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이 논문을 내가 엔드노트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인데 레퍼런스를 쓰고 싶다 하실 때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내보내기라든지 퍼블런스라든지 레이프워크 아니면은 이메일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 밑에 검색 결과 돌아가기가 있고요. 돌아갔을 때 제가 계속 검색했던 것, 필터도 적용하고 했던 한 9,500건 정도의 논문 결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서 보시면 결과값 아래에 데이터 마이닝하고 자세히 보기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어떻게 검색을 지금 계속 좁혀왔는지 그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주제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했고 문서 유형은 아티클과 프로시딩 그리고 리뷰로 했고 그다음에 필터를 적용한 거죠. 그리고 국가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도, 독일, 캐나다, 한국으로 한정을 했고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책임 중에서 여기 국과 관련된 거와 AHCI, SSCI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했다. 요거는 빼고 봤다. 그래서 제외인 거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기간과 어떤 세계에서 검색했는지 그래서 여기 검색 주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연구자분들이 매일 들어가서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을 해서 보실 시간이 없으시다. 그리고 나는 연구 주제가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도 하지만 그것도 한다라고 하셨을 때 알림을 또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밑에 알림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메일 알림을 받으셔도 되고 이메일 알림을 끄셨을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접속하셨을 때 알림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이메일 알림을 하고 등록된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그리고 제목 출처까지만 받을지 아니면 초록까지 한 번에 보실지 그리고 알람 주기는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하시면 매일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메일 알림을 받으실 때 업데이트가 된 게 없을 경우에는 오늘은 업데이트가 없습니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림을 두 가지를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논문에 인용됐을 때마다 알림을 받는 거와 그리고 검색 결과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알림 만들기 해서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된 데이터셋의 결과를 분석을 하고 또 인용 보고서를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결과 분석과 인용 보고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먼저 결과 분석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검색된 결과 9,500개를 분석을 간단하게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분석 주제에 대해서는 왼쪽에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 출판 연도, 문서 유형, 연구비 지원 기관이라든지 학술 지명,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관 이런 게 있고
이거를 웹 오브 사이언스를 범주로 봤을 때 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했을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논문이 나온 곳은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스에서 한 2,500건이 좀 넘는 논문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분야는 컴퓨터 사이언스 시어리 메소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트리맵과 막대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 타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검색 결과 수를 5개로 줄이시던가 15개 이렇게 늘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셨을 때 레코드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마이닝 중에서 이 분야에서 나온 논문들만 정렬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기를 해서 원래 값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셔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림을 안 보실 때는 숨기기를 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표를 보시면은 분석된 결과 값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엑셀 등으로 분석을 또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분석된 결과를 이번에는 인용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분석 아래에 인용 보고서가 있고요. 이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인용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검색된 약 9,500개의 논문이 어떻게 출판됐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 H인덱스 그리고 항목당 평균 인용수가 몇 번이 됐는지 총 인용수의 합계 그리고 인용된 논문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용 논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기 인용을 제외한 논문수, 논문 그리고 전체 논문 이렇게를 보실 수 있고요. 연도별 인용 횟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을 가지고 제가 다양한 필터를 사용해서 정제된 논문 9,500건 정도, 약 9,500건을 가지고 이 논문들을 가지고 어떤 연구가 또 일어났을까를 보시면은 약간 48,800건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제 후행 연구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시면 쭉 보시면 이 중에서 이걸 후행 연구로 보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실 때는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나 핫페이퍼를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이 필터가 잘 안 보이시는 경우에는 인용 횟수로 이렇게 줄이셔가지고 인용 횟수가 좀 많은 논문들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이 안 드렸던 여기 창 하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왼쪽에 필터들이 있는 것 중에서 결과 범위 재설정의 아래 보시면 결과 내에서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이 있는데 검색된 결과 값에서 주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중에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헬스라는 걸 가지고 쓴 논문이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실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 한 3,000건 가까이의 논문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논문 한 9,500건을 가지고 이 논문을 기반으로 새로운 논문을 나온 후행 연구가 한 4만 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 4만 건 중에서 제가 헬스라는 주제로 논문을 확 줄여서 본 거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후행 연구 중에서 어떤 키워드로 후행 연구 중에서 어떤 키워드 연구 주제로 연구가 된 논문들을 본 거고요. 이렇게 하나 맨 위에 있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헬스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 검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고급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를 클릭하셔도 되고 밑에 검색을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기본 검색 외에 고급 검색이 가운데 있습니다. 고급 검색을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주제 검색도 할 수 있고 저자 검색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태그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고급 검색에서 더 제공을 드리고 있는 필드 같은 경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연구 분야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검색 필드 말고 여기
그래서 태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이런 거는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를 좀 더 상세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연구 웹오브 사이언스 범주를 한번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움말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생리학 분야가 보고 싶으시다 할 때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WC에 이렇게 생리학 분야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은 그 해당 분야의 논문을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급 검색으로 들어왔을 때 오늘 검색한 것들의 모든 그 경로, 히스토리를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셔서 처음에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 마이닝을 보고 싶다 하실 때 처음 검색했던 게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약 3만 건의 논문을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교육과 데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와 이어서 이번에는 코페니오와 퍼블러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페니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논문을 꺼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원문 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코페니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클릭으로 논문을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과 그리고 한 번의 연결을 이제 아이디로 해서 캠퍼스 밖에서도 논문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쉽게. 그리고 폴더, 락커에 저장된 논문을 언제 어디서나 비행기에서도 저장이 되어 있다라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코페니오 같은 경우에는 크롬 웹스토어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크롬 위에 이렇게 마크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바로 주제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구글, 웹 오브 사이언스, 펀메드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크롬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와 오페라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하셔서 이렇게 마이 락커로 갔을 때, 내 문서 폴더로 갔을 때는 이렇게 태그를 설정해서 내가 지정한 태그로 논문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락커 내에서 검색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위에 보시는 이 화면은 컴퓨터 화면인데 아래 보시는 이 작은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보셨을 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코워커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와 논문을 공유하시거나 PDF를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엔드노트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맨들레이, 조테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RI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바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태그를 설정을 해서 보통 연구 주제를 뭐 3-4개를 하고 계시면은 각 연구 주제마다 논문을 태그를 이제 하시는 거죠.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를 온라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논문을 또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로 보내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익스포트 레퍼런스로 해서 클릭을 하시면 저자명, 출판 연도, 그리고 논문 제목으로 RIS 형식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엔드노트로 바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코페니오를 설치하고 어떻게 원문을 볼 수 있고 코페니오로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하는 것과 그리고 락커로 들어가서 태그 지정해 놓은 논문들을 보는 거 그리고 태그는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롬 웹스토어를 이렇게 접속을 해놨고요. 스토어 검색에서 코페니오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코페니오로가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삭제 버튼이 되게 되고 한번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먼저 코페니오로 원문을 어떻게 보는지 좀 보여드리면 다시 웹 오브 사이언스로 갔을 때 데이터 마이닝으로 제가 그냥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으로 검색을 해서 인용 횟수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논문을 다 볼 수 없는 논문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한번 이 논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금 근데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기관에서 저널을 구독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보고 계신 경우에는 다른 저널도 보셔도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리는 논문과 안 열리는 논문들이 있어서 지금 뜨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를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문을 검색을 해서 오늘 지금 컴퓨터가 좀 오류가 나서 아마 다른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뜨실 텐데 저는 이렇게 출판사에서 무료 전문 보기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논문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의 좀 진한 그림이 뜨게 되는데 그때 논문을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PPT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쉐어도 하실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제가 지금 이게 오류가 나서 네, 안 되네요. 그러면은 코페니오를 가지고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페니오를 설치를 하셨으면 크롬에 추가를 하셨으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 위에 코페니오 마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안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로그인이 안 돼 있었나 봅니다. 메뉴에 있는 논문 다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코페니오가 지금 뱅글뱅글 돌면서 굉장히 이 논문이 지금 접속해서 지금 로그인해서 있는 사람한테 논문을 볼 수 있는 논문인지 아닌 논문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기관에서 구독을 하고 계신 저널에는 바로 연동이 돼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코페니오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코페니오를 클릭을 하면 현재 보고 있는 논문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475번 인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같이 연동이 돼서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토픽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머신 러닝을 한번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러닝을 검색을 했을 때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바로 이렇게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이렇게 코페니오를 설치를 하셔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서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논문이 굉장히 많고 아마 숫자가 되게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핵심 컬렉션이 아닌 그 외에 전문 분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저는 검색이 다 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모든 범위를 지금 저는 검색이 돼서 보여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개수가 다르게 보이실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코페니오를 클릭을 하셔서 세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아래에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세팅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저는 꽉 차 있는데 제너럴이 아니라 인테그레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구글 스칼라, 웹 오브 사이언스, 펀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클릭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웹 오브 사이언스의 토픽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로 설정을 하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매번 접속하지 않으셔도 코페니오를 통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을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다시 코페니오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세팅이 아니라 락커로 가서 락커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어떤 논문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방금 오늘 제가 봤던 논문이 이 논문이고요. 방금 더해졌고 그리고 과거에
4일 전에 제가 클릭했던 논문들, 그리고 과거순 이렇게 최신부터 과거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연도별로, 출판 연도별로 정렬했을 때, 저널별로 정렬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최신으로 갔을 때 위에 보시면 여기 태그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우선 만들어 놓은 태그가 나노파티클과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제가 논문을 처음에 클릭해서 열었을 때 태그를 빅데이터를 달아 놓은 것은 이렇게 빅데이터로 설정이 돼서 락커에 들어가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문만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나노파티클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제가 나노파티클로 설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같이 동시에 나노파티클이면서 동시에 빅데이터로 제가 태그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논문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add 태그를 이렇게 누르시면 태그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데이터 이렇게 해서 add를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태그가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쓰레기통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삭제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태그를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락커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마이닝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니면은 데이터 검색을 했을 때는 데이터와 관련된 논문을 내 락커에서도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를 바꾸셔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연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교육은 웹 오브 사이언스와 코페니오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퍼블런스로 넘어가서 퍼블런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런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과 관리와 네트워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퍼블런스는 세계 최대 피어 리뷰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퍼블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를 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널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구자를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자를 위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연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퍼블런스를 통해서 내 연구 성과를 계속 관리하고 이 연구 성과의 사이테이션, 인용까지 계속 추적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퍼블런스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한 이력이 없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연구 경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한 이력들이 쌓이게 될 텐데, 그런 리뷰조차도 업로드를 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저널에, 예를 들어서 네이처에 나는 리뷰를 5건을 했다, 이런 것도 업로드를 해서 이력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네이처에 리뷰 5번 했다라고 그냥 올리시는 게 아니라 저널사의 컨펌을 통해서 정확하게 리뷰어가 맞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퍼블런스 아카데미에 온라인 교육이 되어 있고요. 피어 리뷰를 위해서 핵심 역량을 증진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쓰실 때 학문적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피어 리뷰를 언젠가는 계속 하시게 될 텐데, 연구자분들은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볼런티어가 되어서 이제 첨삭을 해서 보실 수 있고 온라인 강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한 연구자의 페이지입니다. 한 연구자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통해서 논문이 얼만큼, 매년 얼만큼 출판이 됐고 사이테이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리뷰 경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없다가 최근 굉장히 리뷰를 많이 하신 걸로 지금 이 연구자 같은 경우는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연구자 소개를 함께 하실 수도 있으면서 연구 성과를 트래킹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연구자를 찾아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및 피어 리뷰 영향력을 분석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연구자의 출판 논문을 통계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H인덱스 요즘 많이들 이렇게 쓰시는데 H인덱스도 트래킹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연구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널 편집, 에디터 경력이라든지 피어 리뷰 트래킹까지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기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퍼블런스의 프로필을 생성하는 것은 퍼블런스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이메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등록을 했을 때 이렇게 프라이빗 대시보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 걸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기만 볼 수 있는 페이지와 이전에 보여드렸던 누구에게나 오픈된 페이지를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업로드하는 법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논문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특히 웹 오브 사이언스는 퍼블러스와 바로 연동을 해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름을 가지고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8개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건데 이름이 좀 동명이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보시고 이 논문은 내 거 아닌 거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핵심 컬렉션에서 이름으로 자동 검색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오키드 넘버를 설정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논문을 좀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DOI나 펀메드 ID 또는 아카이브로 검색을 하시거나 논문 제목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셔가지고 퍼블러스에 올리실 수도 있는데 퍼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SCI급 논문을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올리실 수도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에 포함되지 않은 SCI급 논문이 아닌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DOI 넘버를 통해서도 업로드를 해서 보실 수는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퍼블런스는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퍼블런스에서도 국가별로 연구 성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퍼블런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퍼블런스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등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은 퍼블런스 엔드노트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메일 주소 하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방금 전에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 등록을 하셨으면 바로 로그인을 하셔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같이 쓰시면 되시고요. 저는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프라이빗 대시보드로 들어오게 되고요.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밑에 퍼블릭 프로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 레코드에서 퍼블리케이션을 업로드 하실지 피어 리뷰나 에디터, 어워드 이런 거를 다 업로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퍼블리케이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논문이 지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업로드한 거는 지금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바로 검색을 하셨을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가셨을 경우에는 임포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임포트를 했을 경우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당겨오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8개의 논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See My Web of Science Publication을 클릭을 하시면 논문 리스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3개를 제외한 남은 논문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게 다 내 논문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임포트를 하시면 총 논문 7개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 총 전부 이렇게 7개가 제 논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왼쪽에 여기 보드에서 퍼블릭 프로필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어떤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리서치 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퍼블런스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를 생성하셨을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제 악력이나 현재 소속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으실 수가 있고요. 제 거는 좀 비루하니까 브라우저로 검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런스의 오른쪽에 보시면 브라우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연구자, 저널, 퍼블리케이션, 인스티튜션, 컨트리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가 검색으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금 나라별로 쭉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코리아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클릭하시면 바로 한국은 리서처가 지금 퍼블런스에 등록된 연구자가 한 18,500명 정도 되어 있고 탑 리뷰어가 121명이 있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브라우저에서 기관 검색을 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바로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번엔 여기에는 스탠포드를 검색을 해서 보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 연구자가 제가 스펠링이 틀렸을 수 있어요. 하버드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를 검색을 하시면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기본 이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퍼블런스에 등록되어 있는 하버드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몇 명인지, 리뷰는 몇 번을 했는지, 최근 12개월 동안 리뷰가 몇 번 있었는지, 그리고 저널 에디터가 하버드에 가장 좀 많이 에디터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밑에 리서처 from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으면 하버드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을 하면 연구자분들이 쭉 있는 것,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렬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최근 12개월 동안 리뷰한 경력이 많은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퍼블리케이션으로 클릭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논문 수를 가지고 쭉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 뜨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분들이 사진을 올리지 않으신 경우고요. 여기 있는 연구자분을 하나 클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뜨지 않았지만 이 연구자를 보면 퍼블리케이션이 지금 500편이 넘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리서치 필드가 어떤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인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아이디도 있고 오키드 넘버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뷰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의 지금 양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최근 사이테이션이 일어났던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지금 사이테이션 된 게 4,300건이 넘는 이 논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데 매트릭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연구자의 그 연구 성과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인터넷이 조금 불안한지 좀 느리게 로딩이 좀 느린데 리뷰한 것은 연구자분이 업로드한 경우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퍼블리케이션 또 연구자가 업로드를 한 경우에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퍼블리케이션 매트릭스가 PPT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1996년부터 이 연구자는 2018년도까지 논문 수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요. 사이테이션 넘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최근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적어지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리뷰 경력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의 리뷰를 했는지 이런 거를 매트릭스에서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퍼블리케이션 매트릭스에서 총 출판한 논문, 특히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논문은 23편이고 사이테이션 넘버는 7,400번, H-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8이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매 아이템당, 그러니까 논문당 평균 인용수는 322번이다. 이렇게 되게 높은 사이테이션 넘버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매트릭을 보셨을 경우에는 리뷰를 한 게 증명이 된 게 156번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은 이 연구자가 어떻게 그 리뷰를 한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값도 내서 보시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매트릭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떴습니다. 저희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이테이션 넘버가 굉장히 많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 1943년부터 논문을 쓰셨네요. 그리고 리뷰 경력은 이렇게 5번만 올리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총 논문이 500편이 넘고 사이테이션이 지금 9만 1,000번, H인덱스도 굉장히 높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리뷰 매트릭을 봤을 때 리뷰한 거는 많이 업로드를 안 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보실 수가 있고 퍼블리케이션도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뉴로 이미지라는 저널에 27편 가장 많이 낸 것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은 사이테이션으로 순으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최근 나온 논문 순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피어 리뷰 경력까지도 피어 리뷰를 어디에다 하셨는지를 보면은 메디컬 이미지 어널리시스에 가장 많이 피어 리뷰를 최근 했고 여기 멤버가 됐고 에디터고 그리고 어디에 몇 번 리뷰를 하셨는지를 밑에 이렇게 저널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연구자를 검색하셨을 때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가 이렇게 생성된 경우에는 이 리서처 아이디를 그대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인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인용 수가 많은 논문을 보시면 리서처 아이디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을 찾아서 제가 클릭한 것마다 없으시네요. 그러면 여기 요 분의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해당 연구자, 그래서 본인의 연구 성과를 관리를 하시면 좀 좋으세요. 리서처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내 논문을 빠짐없이 다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검색 필드에서 저자 식별자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오키드 넘버나 리서처 아이디를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최근 5년 모든 범위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해당 연구자의 논문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논문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해당 연구자 같은 경우에 퍼블런스는 SCI급 논문이 아니어도 연구 성과를 업로드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만 있기 때문에 논문 수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자 식별자로 보실 수 있고 검색했으니까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 연구자의 리서처 아이디와 오키드 넘버를 보실 수가 있고 논문을 검색해서 보시다가 저자분들 중에 이렇게 리서처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자가 쓴 논문을 다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그 저자가 쓴 논문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브라우저에서 이제 기관 검색, 퍼블리케이션, 논문 검색도 하실 수가 있고 저널 검색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퍼블런스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옆에 보시면 커뮤니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아카데미 런투 리뷰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카데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코스를 시작을 하게 되시면 모듈에서 1번부터 10번 모듈까지 차례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건데 저는 2번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멘토를 이제 선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볼런티어 멘토 중에서 선정을 하시면은 직접 쓸 그런 장문글을 이제 지원을 하신 그 멘토들께서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나 첨삭을 해서 받아서 보실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에서 9단계까지는 하셔야지 볼런티어를 보실 수가 있으셔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좀 장문 영어 학문적인 장문 스킬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코스를 마쳤을 경우에는 그 리서처 페이지에 프로필 페이지에 이게 끝났습니다라는 마크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신 연구자분들에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무료 온라인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필터링 기준에
네. 지금 질문 중에 질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필터링 기준에 자유열람제만 나타납니다. 이것도 기관의 구독 사항과 관련이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주제 검색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검색으로 최근 5년으로 검색을 하면 틀리네. 이렇게 틀리면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결과 필터링 기준에 자유열람제 외에 지금 요거 트로피 모양, 불꽃 모양,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세 개가 안 보이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트로피 모양 요 하이리 사이언티픽 페이퍼와 핫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인사이트를 구독을 하고 계신 경우에 저희가 연동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필터이고요.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DCI를 구독하고 계신 기관에서만 이 필터를 연동해서 보실 수 있는 거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보이는 필터는 뭐 자유열람제 하나만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가 보이시는지 이 부분 맨 위에 있는 결과 필터링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보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접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아마 자유열람제만 보이신 경우에는 다른 프로덕을 구독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ESCI가 어떤 건지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ESCI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ESI라고 하는 지금 여기 쭉 올려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Essential Science Indicator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줄여서 ESI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ESI에서는 연구 분야를 총 22개로 나누게 됩니다. 되게 큰 대분류이고요. 뭐 물리, 화학, 공학 예를 들어 제가 지금 22개를 다 못 외우겠는데 이렇게 큰 분류로 나누게 되고요. 각 저널들은 하나의 분류로 색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논문을 하나 클릭했을 때 저널 임팩트 팩터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만 보이게 되는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 같은 경우는 저널이 여러 개가 색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ESI 같은 경우에 딱 하나만 색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를 22개로 크게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드디어 제 네트워크가 좀 사가 났는지 여기 지금 보시면 뷰 PD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페니오가 논문을 볼 수 있을 때 찾아주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PDF를 보시면 퍼블리셔 버전에서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 PDF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논문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바로 논문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마이 락커에 저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왼쪽 아래에 보시면 Saving to your Locker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쉐어 버튼을 누르시면 동료에게, 다른 연구자에게 이 논문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로 바로 보내기가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오늘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셔가지고 PDF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Export to EndNote라고 돼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RIS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RIS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엔드노트가 활성화가 돼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경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더블 클릭을 하니까 해당 논문이 이렇게 엔드노트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셔서 엔드노트를 사용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이걸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엔드노트에 레퍼런스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태그 설정을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제가 나노 파티클과 빅데이터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가 설정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좀 맞지는 않지만 해당 논문이 빅데이터다라고 하시면은 클릭하시면 커런트 태그라고 해서 이 논문이 빅데이터로 태그가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빅데이터면서 동시에 나노 파티클이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태그가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코페니오를 사용하시면 논문의 전문 보기를 아주 쉽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락커에서 바로 보기도 가능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